안녕하십니까. 오늘 레알 시승기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기아의 K8을 타러 왔습니다. K8은 K7의 풀체인지 모델인데 이름을 7에서 8으로 바꾸면서 K8으로서는 이제 첫 출발이 되겠죠. 숫자를 하나 올렸다는 것은 이제 한 등급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점이 새로워졌는지, 겉모습과 그리고 내관, 그리고 주행 감각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K8에서 지금 이제 새로워진 부분은 이제 플랫폼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의 이제 크기를 보면 전장이 5m가 넘고요. 그리고 전폭이 1875mm, 축거 휠베이스가 2m 89, 그러니까 이제 2m 90에 가깝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길이상으로 봤을 때는, 차의 크기상으로 봤을 때는 K7보다는 K9, 기존의 K9에 가까운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이 먼저 공개가 됐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그릴과 앞 범퍼 사이에 경계선이 없어졌습니다. 차의 인상이 지금 앞모습의 이 헤드라이트 부분 아주 가늘고 길고 날카로운 형상을 하고 있죠. 여기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윗부분과 이 밑에 방향지시등과 주간주행 등을 겸하고 있는 이 라이트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했을 때 인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기아의 이제 새로운 로고가 적용이 된 거죠.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리디안 사운드, 투톤 힐,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현재 개별 소비세 기준으로 4,912만원짜리 차량입니다. K8은 전체 6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색상은 그래비티 블루라는 색상인데, 기존 이제 네이비 컬러하고 비슷하지만, 네이비 컬러 어두운 곳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검정색에 가깝고, 밝은 곳에서 보면은 이제 푸른색을 띠는 그런 컬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검정색과 흰색, 그리고 그레이 컬러에 추가적으로 녹색이 추가되는 것이, 새로운 색상으로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K5 때부터 패스트백 형태의 세단으로 쿠페에 가까운 디자인을 갖는 후면부로 바뀌었죠. K8도 이 후면의 디자인은 좀 과격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과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입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요. 스포일러도 위로 올라와 있어서 다운포스라든지 에어로다이나믹 이런 부분들, 달리기에 신경을 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면의 가운데에는 역시 새로워진 기아의 마크가 붙어 있고, 이 차는 3.5L 시그니처 트림이지만 엔진의 어떤 등급을 표시해주는 별도의 배지는 안 붙습니다. 그냥 K8로 통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를 여는 위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트렁크는 꽤 큽니다. 이 전폭을 넓게 한 효과인지
트렁크가 좌우폭이 상당히 넓어 가지고 이제 골프백을 가로로 그냥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커버를 열면 밑에 이런 공간이 나와서 적재 공간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와서는 이제 가장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새롭게 바뀐 로고가 스티어링 휠 가운데에 박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주간 주행 등에 쓰였던 요 이제 마름모꼴 형상, 요게 범퍼 그 주간 주행 등부터 해서 실내 곳곳에 이제 테마로 많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대시보드는 나무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다이아몬드 마름모꼴의 형상이 박혀 있고, 요게 이제 점 형태로 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구성입니다. 좌우 계기판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이오닉 5 때부터 적용이 됐었죠. 아이오닉 5의 이제 이 그 디스플레이가 좀 이렇게 평평하게 서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K8 같은 경우에는 이 곡선 형태로 휘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형태로 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거는 이제 처음인 거죠. 요 공조기 버튼 같은 경우에 요거를 지금은 내비게이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공조기로 버튼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버튼이 상당히 이제 많이 버튼의 개수가 줄어들었고, 실내 디자인의 레이아웃을 상당히 단순화시키면서 또 디지털화 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모드로 했을 때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이 로타리가 볼륨과 이제 라디오 튜닝업으로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송풍기로 바꿔주면은 이제 온도 조절기로 변하는 그런 쓰임새입니다. 기어 노브는 이제 다이얼식으로 바뀌었고요. 기어 노브가 없다 보면은 손을 놨을 때 이제 조금 심심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기어박스를 살짝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팔을 이렇게 대고 운전할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앞자리 시트가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서 이제 마사지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뒤로 젖혀져서 이제 무중력 상태로 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 시트는 이제 그 다양한 방향의 이 움직임을 이제 전동으로 조정을 해주는데, 시트의 착자감은 운전을 하기에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몸과 이제 브레이크 사이의 거리, 그리고 몸과 핸들 사이의 거리,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조합에 있어서 운전을 하기에 적당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곧바로 2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에 들어왔을 때 이 크기 자체가, 제가 이제 엉덩이와 허리를 뒤로 붙였을 때,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다리를 꽈도 많이 남기 때문에 지금 신형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거의 이제 3m에 가까워졌죠. K7에서 K8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휠 베이스가 길어졌고 거의 K9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열의 이제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사실 K7이었을 때는 슈퍼 드리븐보다는 이제 오너 드리븐의 성격이 강했는데, 이 차 역시 이제 패밀리카로 쓰기에 적당해 보이지만은, 현재 편의사항들은 거의 이제 이 플래그십 세단 슈퍼 드리븐 차량의 어떤 그런 정도의 급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좋습니다. 다만 요게 이제 외형에서 좀 패스트백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장이 뒷천장 루프라인이 이제 이렇게 깎여서 내려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헤드룸 부분에서는 조금 좁습니다. 주먹이 안 들어가는 정도의 이제 크기지만은 천장을 이렇게 움푹 패놨습니다. 이렇게 1열 시트의 헤드레스트 부분에 옷걸이로 쓸 수 있는 홈을 파놨습니다. 여기를 만져보면은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자연스럽게 외투를
걸고 외투가 떨어지지 않게끔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는 이제 이 K7에서 K8으로 한 등급을 올렸다, 나는 한 수 위의 차량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차의 크기가 일단 커졌다는 거고요. 실내 공간의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내의 구성이 확실히 이제 그랜저보다는 한 등급이 위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이제 그랜저 위로 가게 되면 제네시스죠. 그러니까 K8은 제네시스의 이제 그 제네시스급의 어떤 그런 상품성,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랜저보다도 G80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K8의 어떤 이 주행의 첫 인상은 기존의 어떤 그런 국산차가 이제 조금 차체의 이제 거동이나 이런 부분이 가볍고 이제 좀 통통 튀는 주행 감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랬다고 하면 그거에 비해서 이제 K8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묵직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행 감각 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이제 어떤 그 독일차스러운 그런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이제 3.5L 가솔린 모델이고요, 2.5L 가솔린, 그리고 3.5L LPG 모델이 있고 1.6L 가솔린 터보에 이제 배터리를 결합을 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이 3.5L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보 차저 방식이 아니고 NA 자연 흡기 엔진입니다. 3470cc고요. 그리고 출력은 300마력을 내고 토크가 36.5kg 폴스미터의 이제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구성은 이 3.5L 가솔린에 이제 그 8단 자동 미션이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K8을 이제 K7과 비교를 했을 때는 3.0L 가솔린 자연흡기에서 500cc 가량을 이제 증가를 시킨 거죠. 엔진의 구조를 증대를 시킨 거고, K9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비교할 만한 게 3.8L 가솔린일 겁니다. 3L와 3.8L 사이에 3.5트림이 추가가 된 것이죠. 이름만 이제 8로 바꾼 것이 아니고 배기량을 늘린 겁니다. 차체의 크기를 키우고 무게를 가볍게 하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그 발전에 더하기, 기존 엔진의 이제 출력을 높여서, 배기량을 높여서 이제 출력을 높인 그 구성을 내놓은 거죠. 가격도 딱 이제 K7과 K9의 중간에 해당합니다. 전동화에 앞서서 다운사이징이 추세가 된 다음에 이제 터보차저 차량들을 주로 이제 많이 시승을 하다 보니까 자연흡기 엔진 차량은 이제 좀 잘 시승할 기회가 잘 없죠.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 의 자연흡기 엔진은 최근에 이제 K9의 3.8L 플래티늄 트림을 제가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느낌하고 이 엔진은 상당히 흡사한 어떤 느낌을 줍니다. 터보 차저가 이제 밟고 좀 시간적 지연 터보렉 이후에 웅 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K8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줍니다. 자, 고속도로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엔진의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컴포트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속력을 내주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뭐 대략 한 2000rpm에서 4000, 5000 이런 식으로 rpm을 올려주면 이게 지금 시트가 고속 주행 모드라는 거를 인식을 채고 이 날개를 접어줍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드라이버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이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그 상황이었는데, 이 K8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모드에서도 엑셀레이터를 밟아주면 이 RPM의 이제 레드존에 불이 켜지면서 이 시트의 날개가 접어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원스럽게 가속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새롭게 튜닝된 엔진의 장점은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리기는 했지만은 K7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넉넉한 출력, K9에 가까운 출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0마력에 이제 40kg 폴스미터에 육박하는 토크인데요. K7 3.0L일 때가 이제 260마력 정도였고요. K8의 3.8L 가솔린이 이제 315마력이기 때문에 K7보다는 K9 쪽에 가까운 거죠. 엔진도. 그러니까 출력은 상당히 많이 키웠는데 무게는 오히려 이제 K7에 비해서 가벼워지고 K9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가볍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K9 때 이제 제로백을 한 7초 정도, 3.8L 플래티넘이 이제 7초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또 기대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엔진 배기량을 높이면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연비죠. 연비는 지금 제가 이제 새롭게 왕복 구간 중에서 돌아가면서 새롭게 세팅을 했을 때 지금 15km 정도 주행을 한 상태에서 좀 과격하게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밟고 있는데 이제 리터당 8.4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비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거죠. 이게 3.5L 엔진을 기준 3.5L 엔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GV80의 3.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윈 터보였죠. 물론 그 엔진은 거의 연비가 뭐 한 리터당 5에서 6 정도만 찍어도 잘 찍는 정도였는데 지금 K8은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엔진에서 이제 만족스러운 부분은 출력을 높이면서 확실하게 이제 경쾌한 가속감을 주는 어떤 그런 충분한 출력을 내주면서 연비도 좀 향상된 부분이 느껴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잠깐 지금 타본 걸로는 출력 대비 연비가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변속기의 성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속 100km에 이제 8단 변속인 상황에서 추월을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다운시프팅을 해보면 7단, 6단, 5단, 4단, 3단까지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쭉 밟아주면 한 6500rpm 이상까지 이제 RPM을 충분히 써주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써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을 이제 내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업시프팅을 해줍니다. 다운시프트의 반응이나 체결감은 상당히 좋고요. 그거에 비했을 때 업시프팅의 반응은 살짝 느린 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속기는 아주 이제 스포티한 어떤 그런 주행을 위한 변속기라기보다는 각 속력대에 비례하는 어떤 기어비를 갖춤으로 해서 다단화를 통해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런 그 쓰임새, 그러니까는 중저속이나 고속에서 좋은 승차감을 만드는데 초점이 있는 변속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변속기라도 이제 G70이라든지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고성능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차량들의 이제 자동 변속기는 조금 더 이제 출력을 뽑아내는 위주로 되어 있고요. 지금 K8의 변속기는 그것보다는 이제 컴포트한 어떤 그런 주행 질감에 맞춰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동 운전을 좀 해보면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노멀 모드에서도 이 엑셀레이터의 반응에 이제 시각시각 반응을 하면서 출력을 뽑아 써야 될 때는 잘 끌어내주는 어떤 그런 효율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의 구성은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워트레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 노멀과 에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커스텀 모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선택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구성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에코, 노멀, 스포츠가 있고요. 스티어링은 노멀과 스포츠, 그리고 서스펜션도 노멀과 스포츠. 지금 이제 전자식 댐퍼, 가변 댐퍼가 장착이 된 것이 또 이 K8으로 이제 차의 급을 올리면서 고성능 차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댐핑의 특성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도 지금은 이제 이
고속화 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일반적인 국도나 노면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 달려보면은 차의 어떤 그런 이 노면에서 주는 충격 같은 것들을 많이 그냥 자체가 읽어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딱딱한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이어가 지금 19인치 타이어가 장착된 트림이어서 그런 영향도, 승차감을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영향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체의 느낌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는 조금 더 단단한 특성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이제 이 공식대로 노멀 모드일 때는 좀 부드러웠다가 스포츠 모드일 때는 많이 좀 단단해, 딱딱 뻑뻑해지는 느낌인데, 요것도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노멀 모드 기준으로 해도 스티어링 휠도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이제 국산차에서 봤던 느낌보다는 확실히 스티어링도 꽉 조여져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파워트레인이나 어떤 서스펜션,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그 다음에 스티어링, 핸들링, 이런 감각들이 전체적으로 기아차가 이제 독일차의 어떤 그런 가까운 감성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해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체감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예전에 이제 안락하고 편안한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쪽에서 지금은 이제 좀 단단한 차가 좋은 차, 안정적인 그런 그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좀 바뀐 거고, 국산차도 그런 부분에서 포지셔닝의 위치를 좀 많이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드라지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그랜저의 지금 이제 K8이 어쩔 수 없이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랜저하고 경쟁 관계가 돼버릴 수밖에 없죠. 가격대가 겹치고 또 어떤 국산차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세단의 자리를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이제 K8이 그랜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독일차스러운 느낌, 어떤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어떤 차가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랜저보다는 K8을 타셨을 때 훨씬 더 만족감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코너 구간을 이제 뭐 돌아 나가는데, 와, 차가 지금 5m가 넘게 길어진 거에 비해서는 몸 눌림이 이제 상당히 좀 자연스럽게 이제 코너를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K8을 탔을 때는 코너 같은 경우에는 차가 길어서 확실하게 좀 이제 버둥버둥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 300마력의 전륜 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5m가 넘는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끄럽게 돌아 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아쉬운 부분은 이 K8으로 이제 급을 올리면서 지금 이제 4륜 구동 옵션을 집어넣었죠. 그거를 좀 더 체험해 볼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3.5 가솔린 같은 경우에 이제 2.5보다 확실히 3.5가 좀 더 이 차체의 크기에는 맞는 트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 3.5의 이 전륜 구동과 또 이 4륜 구동 차체의 길이가 이제 차체가 큰 차이기 때문에 트랙션 부분, 조금 더 어떤 그런 이 다이내믹한 감성 주행을 할 때 있어서 4륜 구동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느냐, 그게 더 보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터보, 1.6 터보의 하이브리드는 투싼이 지금 그 정도의 어떤 그 출력입니다. 과연 1.6 가솔린 엔진의 어떤 그 정도의 엔진 출력을 가지고 이런 준대형 대형에 가까운 차를 효율적으로 굴리면서도 뭐 시원하게 나갈 수 있을까? 다음 달에 출시가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짧게 타본 K8은 첫인상은 상당히 좋고 앞으로의 판매가 기대가 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